오늘은 5월 22일이고요. 이번 달에 제 유튜브 광고 수익이 구글로부터 도착했습니다. 72달러. 원화 환산 금액 109,244원이죠. 이거 라방하는 분들 소주 한 잔 마시고 바로 후원금 받으면 이 금액 들어와요. 10만원. 1분 한 30초 만에 들어오는 돈. 네, 저의 한 달 수익입니다. 한 달 광고 수익. 눈알이 빠지도록 편집해서. 오늘 영상은 7년차에 접어드는 유튜버인 제가 요즘 들어 유튜브 활동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과 자괴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배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고 있던 2019년 말경, 당시 앙헬레스에서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당시에 개인 블로그 형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든 그 지인께서 어느 날인가 저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소소하게나마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고 거듭 권하시는 겁니다. 그분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은 나도 유튜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여러 차례 해봤지만 나처럼 사회성이 빵점인 사람이 무슨 유튜브냐 하는 생각에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유튜브를 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2020년 1월 1일자로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당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가게 임대 계약을 막 성사시키고 가게 인테리어를 시작하던 시점이었기에 가게 인테리어 공사 장면을 촬영해서 업로드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을 개설하면서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에 당연히 구독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였고 저에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라고 적극 권하던 그 지인에게조차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음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기에 채널을 개설한 이후로 몇 달 동안 구독자는커녕 영상 조회수도 계속해서 0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생각나면 한 번씩 제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던 중 채널을 개설하고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누군가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었길래 확인해보니 그분이 구독까지 해주시면서 구독자 수 0에서 드디어 1명으로 바뀌어 있는 걸 바라보며 당시에는 어찌나 신기하게 생각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아마 채널을 개설하고 5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으로 기억합니다. 구독자 수가 100명 정도 되려면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저의 생각과는 달리 때마침 코로나가 창궐하며 전 세계적인 봉쇄 조치가 시작되고 하늘길이 막히고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필리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관련 영상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흐름이 새로운 트렌드로 급속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인해 제 채널 역시 조회수가 급증하고 구독자분들의 숫자도 하루가 다르게 급격히 증가하는 믿기 힘든 상황이 매일처럼 펼쳐졌습니다. 사실 저는 팬데믹 발생 직전 유튜브를 시작한 케이스지만 팬데믹을 계기로 코로나 봉쇄 조치 이후로 필리핀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급격하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채널을 개설했던 대부분의 필리핀 관련 유튜버 분들의 생각은 팬데믹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해서 이 시류의 편승에 수익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런 유튜버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일부 유튜버들은 컨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기보다는 후원금을 목적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 쪽으로 컨셉을 잡고 오로지 그 방향만 추구하던 유튜버분들도 상당수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이 시기에 처음으로 후원금이라는 걸 받아봤는데 제 영상에 댓글로 계좌번호를 묻는 시청자님들이 계시기에 답글로 계좌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알려드린 제 계좌로 곧바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걸 보며 순간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까지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을 한꺼번에 떠올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볼 때 후회되는 점은 당시 팬데믹이라는 시류를 적극 활용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영상을 가열차게 업로드했더라면 지금보다 채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저처럼 해외에 체류하는 유튜버들에게 하늘길이 막혔던 그 2년여의 팬데믹 기간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였던 사실을 이제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팬데믹 특수는 2년여 만에 종료되었고 그 뒤로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영상을 올려가며 제 채널의 성장을 꿈꿔왔지만 중간중간 호텔 매니저로 근무하게 된 시기에는 급여를 받고 일하는 피고용인이라는 저의 신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영상을 업로드하기 곤란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수가 되면 다시 또 열심히 영상을 올리곤 했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채널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과 좌절감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제 인생의 일기장을 쓴다는 심정으로 가볍게 시작했지만 점차로 구독자님들이 유입되고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유튜브도 열심히 하면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업 유튜버를 향한 꿈까지 꾸기 시작했지만 결국 그 길은 멀고도 험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며 유튜브로 생활비를 충당해보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어보기도 하지만 유튜브 광고 수익이라는 게 너무나 미미해서 제가 들인 노력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의지가 꺾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나마 팬데믹 시기에는 월 광고 수익이 100만원을 상회할 때도 있었기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도 의욕이 넘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월 광고 수익이 100만원이 아닌 $100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다 보니 영상 제작의 의욕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영상이 한두 시간 내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상상외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피곤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 달 동안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면 구글에서 받는 한 달 광고 수익은 고작 $100 내외로 원화로 환산하면 20-30만원 수준이다 보니 저 아닌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유튜브고 뭐고 진작에 때려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와는 구독자와 유튜버의 관계로 시작해서 현재는 아주 친밀한 사이의 지인이 되신 구독자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라이브 방송 BJ들의 영상을 즐겨보시기에 저도 그분이 관심을 갖는 BJ들 영상을 은연중에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이따금씩 보기는 합니다만 라이브 방송을 하는 BJ들 영상은 아예 클릭조차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그런 방송에 전혀 흥미를 느낄 수 없었고 솔직히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를 놀라게 했던 건 그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방송이라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의 라이브를 진행하는데도 그들이 매일처럼 벌어들이는 후원금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엽기적이도 한 방송을 하면서 하루에 받는 후원금이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버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이 없어지더군요. 그들의 수익금은 그냥 대충 보기에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연봉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로서는 솔직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며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 중에도 쓸만한 클립을 일일이 선별하고 영상 1차 컷 편집을 하고 난 뒤에 나레이션 대본을 쓰고 그 나레이션 대본을 수정하고 수정한 대본으로 녹음을 하고 녹음한 나레이션 오디오를 영상에 더빙하고 그렇게 만든 영상에 다시 자막 작업을 하고 자막 프로그램을 쓴다지만 그래도 오타가 많기에 그런 자막을 다시 교정하고 마지막 최종본을 다시 컷 편집해서 다듬고 업로드 직전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며 영상 제목을 뽑고 또 고민해서 썸네일을 만들어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면 뜬금없는 안티성 댓글에 맥이 탁 풀릴 때도 있고 아무튼 한 달 동안 그렇게 몇 차례 영상을 업로드해서 한 달에 들어오는 수익은 고작 20-30만원 수준.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하는 BJ들을 보면 영상 촬영, 영상 선별, 컷 편집, 대본 작성, 나레이션 녹음, 자막 작업, 영상 제목 뽑기, 썸네일 제작 등등 이런 노가다 같은 과정을 단 하나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핸드폰 켜고 인사말 몇 마디 던지고 나서 방송 중에 술 마시고 노래하고 웃고 떠들며 시간 보내다가 후원금이 입금되면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누님 이것만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제가 몇 날 며칠을 영상 제작 노가다에서 버는 한 달 광고 수익을 하루도 아닌 2시간이면 그 이상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BJ들을 볼 때마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구나 하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대충 술 먹고 노래하고 잡담 좀 하다 보면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사실, 한 달 내내 머리 싸매고 컨텐츠 제작 노가다하는 저의 수익금은 그들이 한두 시간이면 벌 수 있는 푼돈이라는 생각에 과연 내가 유튜브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나 하는 자괴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저로서는 정말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영상을 소비하는 건 물론 전적으로 시청자의 몫이겠지만 어떨 때는 정말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음악으로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클래식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락이나 팝 같은 음악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트로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장르의 음악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의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지적 수준에 따라서 특정 장르의 음악을 선호하는 부류는 특정 계층에 한정돼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의 취향이란 게 너무도 다양할 수밖에 없기에 그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세계적인 클래식 음악가의 연주회 티켓에 몇십만 원을 소비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시골 장터에서 벌어지는 각설이 품바 타령을 보면서 몇십만 원씩 거리낌 없이 지갑을 여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람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렇게 주시는 분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순간 멘탈이 붕괴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노라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부분인데 이제 저도 조만간 라이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성격상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기에 조만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저도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 그 다음번에 올려볼 영상은 아마도 여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님들이 여행 영상을 선호하시지 않으시기에 여행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조회수는 늘 처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미 가지고 있는 촬영분이 있기에 올려볼 생각입니다. 여행 영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알기에 가급적 단시일 내에 영상을 몰아서 올리고 끝낼 계획입니다. 지금처럼 매주 월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월수금 다시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업로드하고 끝낼 생각이고요. 처참한 조회수와 광고 수익이 예상되는 만큼 주말에는 적당한 날을 선택해서 라이브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만약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글을 통해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000원을 벌던 30,000원을 벌던 저도 후원금을 받아서 영상 제작과 생활비로 충당해볼까 합니다. 일단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라이브를 하는지부터 배워야 할 것 같고 후원 계좌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올려야 할지 검색해봐야겠네요. 조만간 라이브 방송에 대한 공지를 올려볼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